네, 이번에서 웃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어항은 어떤 어항이죠? 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어항은 라운드 어항이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귿자 형태로 굽어서 구부린 형태가 되시고요. 뒤쪽하고 밑에만 실리콘으로 접합한 어항을 라운드 어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라운드 어항은 밑에 프레임이 되어 있고요. 위에도 어떤 홀더가 있는 회사들도 있으세요. 라운드 어항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 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좀 이런 걸 선호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부딪혔을 때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는 것들은 장점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슬링할 수 있는 부분이 뒤쪽하고 밑쪽만 있으시기 때문에 물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는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시면 라운드가 된 부분을 대각선에 보시거나 이렇게 보셨을 경우에는 좀 굴곡이지죠. 이렇게 왜곡이지실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기르시는 가정에서 조금 더 선호하시는 어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항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어항이에요? 네, 이렇게 생긴 어항들을 보편적으로 일체형 어항이라고 표현을 해드립니다. 일체형 어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항, 그 다음에 위에 조명이 달리면 일체형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안쪽에 상면 여과, 간단한 여과 형태가 결합한 형태를 일체형 어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매를 하실 경우에 뭐 이것저것 여과 장치는 어떤 거, 조명 장치는 어떤 거, 어떤 어항 이런 거를 다 고민하지 않고 다 들어있는 상품이라서 그런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하시고요. 상당 부분의 뚜껑이 완벽하게 이제 덮여있는 형태예요. 보온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거, 뭐 강아지 털이라든지 고양이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어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있어서 되게 편리하겠네요.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긴 한데요. 나는 이런 장치가 하고 싶진 않아. 아니면 나는 이런 조명을 쓰고 싶지 않고 다른 조명을 쓰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는 가변성이 떨어질 수 있으세요. 뭐 그냥 일반 어항을 구성하셨다면 내가 측면 여과기를 쓰시다가 고장이 나서 난 이걸 싣고 스펀지 여과기로 변경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변경이 좀 쉬우신데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으시면 있는 장치를 구성을 못 쓰시게 되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불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일체형 하나를 구매하는 금액이랑 네. 어항 따로, 뭐 따로 따로 구매했을 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하시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신데요. 하나하나씩 구성을 하신다면 이거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나오게 구성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동일한 가격일 때도 이것보다는 성능이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으세요. 이거는 내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이거저거 다 귀찮아 이러면 그냥 이거 하나 그렇죠. 가져가시면 그렇게 하시면 예쁘게 새 장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좀 더 효율적인 장비를 쓰고 싶어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장비를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그때는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어항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어항이 더 큰 어항들도 물론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구두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편적으로 두자가 넘어가시는 석자, 넉자가 되시는 어항들은 위아래 프레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받침대도 일체형으로 동일한 재질을 가지고 구성이 되고 그런 형광등까지 달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을 보편적으로 가구 형태 어항이라고 해요. 가구 형태를 하시게 되면 이제 주문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제작 기간이 좀 더 필요하신 거는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이라고 보시면 어항 무게는 조금 더 덜 나가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강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프레임이 없는 어항 같은 경우에는 물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고기가 뛰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4, 5cm는 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뛰다 보면 물 안에는 석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빠지면 하얀색 띠가 생기세요. 이게 되게 보기 싫죠. 줄무늬 같은 경우도 프레임 위쪽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보셨을 때 지저분하지 않는 것들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항을 설정하실 때 어항들은 이제 정규 사이즈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큐브면 15cm, 20cm, 25cm 이렇게 5cm 단위로 커지게 되고요. 35까지는 커지게 되는데 35 다음은 45 정도 됩니다. 큐브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로로 길어지는 형태는 가로 사이즈가 30cm, 45cm, 6cm 이렇게 나가죠. 60에 보통 35에 38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정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세로 사이즈가 조금 작은 30cm 정도 되는 어항을 보통 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폭이라는 이제 용어로도 씁니다. 광폭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60, 세로는 45, 높이도 45. 궁금한 게 네. 그 대부분 그러면은 어항을 먼저 고르고 물고기를 고르시나요? 아니면 물고기를 고르고 어항을 맞추시나요? 그거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어항을 먼저 고르시는 형태는 놓을 자리가 한정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이 정도는 60cm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아니면 이 정도는 45밖에 안 들어가. 아니면 어종에 따라서 큰 고기를 작은 어항에 길렀을 때의 단점은 잉어 같은 경우는 뭐 60cm나 80cm 이상도 커질 수 있는 고기인데 내가 한자 어항에 기르시게 되면 얘는 그 이상을 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물고기를 구매를 하실 경우에 구입처에 난 이런 고기를 이만한 어항에 기르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클까요? 라는 거를 한 번쯤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수족관이나 어떤 판매점에서 보여지는 크기가 다 큰 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맥시멈 커지는 크기 아니면 일반적으로 기를 수 있는 새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문의를 꼭 하시는 게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수초원 같은 경우에는 네. 몇 센치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나요? 수초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수조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작은 수조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일반적으로 심는 수조 같은 경우에는 토심 높이가 보통 한 5cm 이상은 나오셔야 되고요. 이제 권장하는 거는 7cm 이상 되신 게 좋아요. 작은 수조 같은 경우는 높이가 뭐 25cm 이상 정도밖에 안 되신다면 밑에 토심도 7cm 정도 까셔야 되고 위에 상단도 5cm 정도 또 띄워 놓으셔야 된다면 물 높이 자체가 너무 작죠.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자반어항서부터는 그냥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2자 정도 되시는 게 연출을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지금 향후에 좀 네. 어항을 놓을 계획이 있는데 네. 그 청소나 이런 거 할 때 네. 쬐끄만 어항이 훨씬 편하죠? 작은 어항 같은 경우는 내가 들고 가서 어떤 욕실에 가서 그거를 다 뒤집어 엎고 청소할 수밖에 없는 어항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고기 사육할 때는 좀 더 불리합니다. 물량이 많을수록 고기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아요. 이제 제반 여건이 좋다는 거죠.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훨씬 넓죠. 그래서 내가 밀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더 많은 물량이라면 온도 변화도 훨씬 더 적게 일어나요. 물량이 많으면 외부가 갑자기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거나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기한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어항에다가 10마리가 배설하는 거하고 내가 더 큰 어항에서 10마리가 배설하는 거하고 했을 때 희석되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수질의 변화들도 훨씬 더 큰 어항이 더 서서히 변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이 산소기를 틀어서 산소 공급을 했을 경우에 얘가 그릇이 크기 때문에 산소에 대한 보존율도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새끼를 낳는 고기라면 내가 처음에는 10마리만 기를 거야 라고 해서 조그만 수조를 시작하셨는데 또 새끼를 낳아버리면 또 수조를 또 하나를 더 구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한 번에 더 큰 걸 쓰셔야 이중 투자가 또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족관 기초 상식 중 어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용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재질이나 형태상에서도 이렇게 다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알려주실 거죠? 오늘은 뭐 사람으로 하면 집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갈 바닥재.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닥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쿠아마린의 마린이었고요. 저는 아쿠아민이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